사진 한 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아침 방송을 마치고 너와라 TV로 5대 유튜브 동시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길거리에 프레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나 하면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종섭 대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시킨 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의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프레카드가 실려 있었습니다. 해병대 사건 피의자 이종섭 도주 출구 대통령 제정신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 공식 프레카드고 이 프레카드가 지금 전국에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저 정북 주사파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윤석열 심판 선거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엮어서 특검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법석을 쳤잖아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데 마침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권이 불거진 거예요. 저는 이거 어쩌다 불거진 게 아니고 정보 주사파들의 또 다른 치밀한 정치 공작에 의해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좌파들의 공격에 왜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은 번번이 그렇게 꼬리 내리고 당하기만 합니까? 이게 도태우 공천 취소 또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좌파가 공격하면 우파는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저 이종섭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알아볼 노력도 하지 않고 야 저거 문제가 된대. 야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어. 아이 그냥 뭐 대사 별거 아닌데 그냥 그냥 취소하면 안 돼? 이게 완전히 패닉에 빠진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요. 집에서 닭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닭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근데 참 묘한 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이 닭을 뚫고 들어오는 게 이 너구리, 오소리 이런 것들인데 참 묘한 게 한 번 뚫리면은 닭들이 도망을 안 가고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잡아 먹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들도 닭을 한 자리에서 다 잡아 먹지도 못해요. 그냥 다 죽여놓고만 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인데 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그걸 물어봤더니 닭 양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뭐 오소리나 너구리나가 침입을 하면 한 마리 잡혀 먹히는 동안에 다른 닭들이 도망가면 되는데 얘네가 다 패닉에 빠져서 다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다 잡아먹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어떻게든 야 이종섭이 저쪽에서 문제래 빨리 쳐내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종북 주사파들은 이종섭 특검법도 제출하고 이종섭과 함께 국방부를 맡았던 신범철 전 차관을 낙선시키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문제 등 야당이 본격적으로 공세하면 민심에 전파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특단의 조치 할 게 뭐 있어요? 이종섭 자르는 거 말고? 이런 얘기들이 바로 국민의힘 안에서 공천받은 후보자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윤희수위가 시작했어요. 안철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하려면 좌파들이 이거 이종섭 문제라고 떠들자마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면 이종섭 자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도 고려사항 중 하나다. 까지 얘기했어요. 자르라는 얘기지. 제가 어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종섭 사태와 관련된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왜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국제정치적 외교 안보적 변수, 이런 말씀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보셨는데 그중에 원로 법조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 고 박사님, 그 칼럼 정말 잘 봤는데 내가 법조인인데 명색이. 나도 그거 몰랐어요. 군 사망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수사하고 재판되는 거. 그래요. 군 사망 사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을 못 믿겠다는 좌파들의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군에서 나는 사망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군 법정에서 재판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경찰과 민간 재판에서 해야 된다고 좌파들이 밀어붙여 갖고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21년에. 그래서 시행이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은 사망 사건이니까 군은 수사할 수도 없어요. 재판은 당연히 못해요. 이게 지금 경북경찰서로 넘어가 있어요. 포항 쪽이니까. 그 해병대 본부가. 그러니까 경북경찰서가 이거 수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종섭 장관이 직권남용했다. 그거 지금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권도 없는, 지휘권도 없는 사람한테.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아니 뭐 호주 대사를 보내는 게 그렇게 급하냐? 총선 후에 보내면 되지. 이미 호주 대사 임기가 작년 말에 끝났어요. 임기가 언제 끝난다는 거는 1년 전부터 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임기가 12월이면 대개 8, 9월에는 후임자를 정해서 내부 신원조회 절차도 밟고 아그레망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백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백 없도록. 더구나 그동안 우리 외교 중에 4개 나라 대사가 이 장관급으로 중요했는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인데 지금 새로운 인태 시대에는 호주 대사가 러시아 대사나 중국 대사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레망 절차를 밟았고 때로는 아그레망이 일주일 만에 오기도 해요.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왔는데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어떻게 선거 때문에 몇 달간을 대사 공백을 일부러 만듭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알른이 죽지.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는 아그레망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갔어요. 공백을 길게 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는 이번 사건이 공수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종북주사파 언론들이 함정 파놓고 딱 짜고 기다렸다가 때리기를 하는 그런 그동안 우리가 수태 봐왔던 이 종북주사파 공작의 최신판이라고 하는 의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말이죠. 실적 제로인 공수처입니다. 실적 제로. 그런데 이 공수처가 9월 달에 고발을 받아놓고 아무 조사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조사도 안 하다가 12월에 갑자기 왜 출금을 갑자기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2번, 3번씩 연계해서 이종섭 대사 출국 직전까지 딱 걸어놨다는 말이에요. 이 의도가, 악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이종섭 장관 문제를 사건화시킨 거가 박정훈이라는 수사단장, 그리고 이때 이번에 비례대표 좌파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 받았다가 지것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취소됐던 그런 임태훈이라는 자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이 박정훈이라는 이 항명하면서 이 사건을 정치화 시켜버린 박정훈이라는 자하고, 그 다음에 군인권센터 그 병역 거부해서 이 자하고가 공동으로 수상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종섭 장관은 수사권은 민간에 넘어가고 따라서 수사지휘권은 없지만 장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검찰, 민간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나한테 먼저 보고해라. 거기서 내가 행정처리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또 적절한 수준의 이 보고서가 민간 경찰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지시를 했는데 이 박정훈이라는 자가 항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트집을 잡고 탄핵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노조의 성명이 있습니다. MBC의 모 기자의 3월 11일자 리포트에 보면 이종섭 장관이 최상병 사건 이후부터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온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또 공수처가 법무부에 그 사람 수사 대상이라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수처의 워딩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라고 단독 보도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다 수사 기밀인데. 그리고 이른바 피의사실인데 MBC는 어떻게 이 수사 기밀을 다 알게 됐고 정확하게, 그리고 피의사실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도를 했을까요? 또 MBC는 호주로 출국하는 출국장 탑승 게이트 앞에서 이종섭 대사한테 새 휴대전화기는 제출했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이 출국 시간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을까? 뻗대기를 했나? 집에서부터? 아니잖아요. 그래서 MBC 노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에서 민주당에서 MBC로 이어지는 정보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요, 짜고 치는 고스톱, 정치적 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이종섭 대사의 차량을 쫓아가며 대사님을 외치는 정치적 쇼. 여기에다가 시드니 촛불 행동이라는 좌파 단체 50여 명이 대사 출국 전인 3월 9일에 모여서 현지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위까지 다 교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MBC가 선봉 쓰고 민주당과 해외시민단체 해병대 예비역연대까지 합세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존재의 의미도 찾지 못하다가
MBC 기자와 민주당에게 본격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 얘기들 중에 호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따로 기회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맥락의 사건이므로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시드니 좌파단체 50명이 모여서 이종섭 대사 부임 반대를 MBC 또는 공수처 또는 민주당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MBC 노조의 성명과 관련해서 제외 애국단체는 국제자유주권연대 호주협의회 및 한국본부가 작성한 이 성명서에 25개 국가 111개 단체장이 승인했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어떤 내용이냐? 호주 교민은 물론 전 세계 애국 동포들은 이종섭 장관의 호주 특별대사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 군비 경쟁에서 우위에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호주 방산 수출 사업 동안 국위 선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국익에 역행하는 정당 반국가 세력들의 행동에 호주인을 포함해 모든 교민이 당혹해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3월 9일 시드니 촛불행동 50여 명이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철수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반대 시위를 자행한 바 호주 교민 및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기들이 이종섭 대사 취임을 환영하는 이유, 국방안보로 돈독해진 호한 관계 하에서의 방위산업과 외교의 큰 틀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장관을 호주 특별대사로 임명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처사라고 본다. 호주 교민을 포함한 제외 애국 동포들은 이종섭 특별대사 임명을 트집 잡아 국격을 떨어뜨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종섭 특별대사 부임은 국익을 우선한 대통령의 합리적 공정한 판단이다. 적극 환영한다. 이 사태의 근본 뿌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탄핵의 패턴을 적용한 매스컴을 통해 먼저 선동하고 그리고 자유우파 인사들을 범죄자로 선정하고 공수처로 수사를 질질 끌게 하는 국가기강 흔들기 공작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국가분란을 자초하는 공수처를 해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파적으로 정쟁을 일삼는 무조건적 국정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야당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종섭 장관은 소환 통보가 없더라도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사태, 이것은 종북주사파들의 상투적인 윤석열 대통령 공격 프레임 속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종섭을 자르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는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가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